대표적인 합병증이 심근경색과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심근경색은 젊은 사람들 돌연사 원인의 80%가 심근경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풍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저는 이거 셋을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쓰리고가 독립된 병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그게 정상인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연령이 훨씬 앞당겨지겠죠.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힘드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많은 환자분을 보셨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자가 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 약을 끊은 분들이 많거든요. 당뇨 초기인 분들은 거의 다 약을 끊으셨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유전적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아닌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은 뭐 체중이 줄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분들한테는 제일 큰 소득이 아니었을까 싶고, 사실은 주 3일 간헐적 단식은 내가 지금도 일반인들한테 권하진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권하게 되지, 주 3일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으로 권하진 않는데, 진짜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하셨던 젊은 당뇨 환자분이었는데, 근데 본인이 주 2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약을 끊었음에도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걸 처음 경험하고, 욕심이 생겨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주 3일 단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근손실도 없이 혈당이 너무 좋아진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게 사람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제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주 3일까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욕심이 나서 무리수를 두면은 위험한 군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아청소년,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시고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자칫 금식 기간이 길었을 때의 어지럼증이나 그런 불편감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지만, 젊은 분들, 그리고 특히 만성질환 초기 단계인 분들은 조금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약을 끊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나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건 몸무게거든요. 저는 체중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른 비만의 여성은 오히려 근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체중계 눈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지만 저는 그분을 설득해서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오히려 근육을 늘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평생 관리할 거냐 아니면 치료 모드로 갈 거냐. 치료라는 거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늦어요. 혹시 대사증후군이 너무 심한 사람은 이게 안 됩니까? 무조건 해야죠. 이게 심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약의 용량이나 가지수를 줄일 수는 있겠죠. 그게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 고지혈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피 속에 기름이 많은 상태, 그게 고지혈증이죠. 그럼 우리가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사실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다 피 속에 높은 수준으로 있으면 혈관이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망가지는 걸 흔히들 동맥경화라고 표현하잖아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 탄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액을 보내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찌꺼기가 생기고 좁아지는 거니까 피가 제대로 못 가잖아요. 혈액이 제대로 공급을 해 주어야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면 혈관이라는 파이프가 망가지면서 결국엔 혈관 합병증으로 가겠죠. 근데 이 고지혈증이라는 병이 30대에서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저는 이걸 셋을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쓰리고가 독립된 병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대사질환이 생기면서 결국은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 따로 딱 떼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지혈증이 왔다?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도 올 거예요. 당뇨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발병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그러한 위험 인자에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노출된 결과죠. 비중으로 따지면 식습관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쓰리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굳이 꼽자면? 먼저 오는 건 개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하나가 왔으면 그 다음 것도 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나쁜 거는 고혈당.
그 셋 중에 어느 게 먼저 왔든 내 몸의 대사 이상으로 인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대사 이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그럼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합병증 때문인데 대표적인 합병증이 심근경색과 우리가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심근경색은 젊은 사람들 돌연사 원인의 80%가 심근경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풍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에서 생명을 운 좋게 되찾았다고 해도 그 후유증으로 평생 지내야 되니까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인데,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혈관성 치매는 지금 그 혈관 합병증으로 오는 거고,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결국은 이런 혈관 합병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 고스란히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조기 치매의 후보생인 거죠. 지금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그게 정상인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연령이 훨씬 앞당겨지겠죠. 지금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암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굳이 암과 혈관 질환 중에 뭐가 더 무섭냐라고 여쭤보면 답이 있을까요? 저는 뭐가 무서우냐 무섭지 않냐라는 질문보다는 암은 복불복이잖아요. 오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결판이 나거든요. 내가 이기든 암이 이기든. 내가 뭐 건강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오는 암을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혈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비만 이거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나의 노력 여하로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쪽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낫지. 귀찮고 밀가루 끊기 싫은데 암은 무서우니까 건강검진은 3개월, 6개월이 무섭게 가서 검사하고, 그런데 생활습관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게 현명한 건강관리일까요? 자, 한국인들이 특별히 고지혈증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고지혈증, 특히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이 고기를 우리보다 많이 먹는 나라의 고지혈증 유병률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얘기를 한다면, 앞서 고지혈증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잖아요. 이 중성지방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중성지방의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심지어 과일 사랑도 지나쳐서 사시사철 과일을 집에다가 두면서 챙겨 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밀가루 음식 먹고.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포화지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고기 덜 먹으면 되겠네, 동물성 지방 덜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용우가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대사 이상이거든요. 그게 비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술과 과당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술과 과당을 못 끊고 고기만 줄인다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은 약으로 잡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이 필요하면 먹어야죠. 이를테면 내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내일부터 운동한다고 떨어져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걸 떨어뜨려 놔야 혈관 합병증으로 좀 더디 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약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렇지만 약으로 떨어진 게 치료의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아야 치료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치료가 끝나면 약을 끊어도 얘는 안 올라가겠죠. 그게 치료의 종착점이 돼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약의 도움 없이 혈관 질환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그 약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나 약 안 먹고 할래.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올라가 있는 거를 현대 문명의 이기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 떨어뜨린 걸 가지고 치료가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엔 합병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늦게 갈 뿐이지. 아예 내가 안 가려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노력들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힘드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지. 방법은 알지만 그 방법이 어려우니 평생을 내가 어떻게 건강모범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고 그냥 약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의사들도 그걸 아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운동 일주일에 4번, 5번 하고 뭐 진짜 설탕 밀가루 끊고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평생 이렇게 살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약 끊지 말고 평생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해지면 약을 끊어도 수치가 안 올라가면 약 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박용우가 한 달만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기승전 한 달 루틴이네요. 네, 근데 그 한 달 루틴이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달 내가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네. 이러면 약을 좀 반으로 줄여볼까요? 수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막 기분도 좋고 더 해보고 싶은데 진짜 더 열심히 더 했어. 그랬더니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한번 약 끊어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즐겁지 않을까요? 조금 힘들긴 해도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내가 끊어볼 수 있다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욕심나네요. 네. 혈관 질환을 잡는 생활 습관 중에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수면의 질이죠. 수면 부족이 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 부족이 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수면 부족이 오면 살찌고, 수면 부족이 오면 결국은 당뇨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습관병을 저는 건강식 챙겨 먹고 운동하는데요. 이 둘만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게 수면이거든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우리 몸이 24시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은 수면과 휴식 모드, 12시간은 활동 모드인데 수면 휴식 모드에서 적어도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그게 모든 건강의 토대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수면 시간도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도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자꾸 깨고 깊은 수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병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라. 그게 뭐냐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자. 자, 마지막으로 이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한 식습관 어떻게 갖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몸에 안 좋은 거 끊고 몸에 좋은 걸로만 챙겨 먹어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시 다시 돌아가서 박용우의 한 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빠르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아진 것이 다시 또 야금야금 나빠지면 또 다시 한 달 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달 정도만 이 프로그램을 해도 그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은 융통성 있게 생활을 해도 그다지 빠르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이미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 달만 갖고는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뭐 3개월, 6개월, 1년 한다? 저는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유지기를 가지면서 내가 좀 조심하다가 또 몸이 추스려지면 한 달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약의 용량을 줄이고 약을 끊을 수도 있는 단계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혈관 질환 치료,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지 약을 먹어서 숫자만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의 발병을 늦출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다 하는 것이 박용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내 몸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우리가 20대 때에는 진짜 나쁘게 먹었잖아요. 양대창 먹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새벽에 감자탕집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집에 가면 라면 먹고 살쪘나요? 고혈압, 당뇨 왔나요? 안 왔죠. 안 왔잖아요. 왜? 그땐 건강한 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몸만 유지한다면 그런 질병은 안 옵니다.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 이미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고 살이 쪘잖아요. 이게 벌써 대사 이상이 있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20대처럼 먹으면 안 되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죠. 건강할 때 이것만은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그 건강한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언은 없으신가요? 저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만 없게 관리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관리하면 배가 나오거나 체중의 눈금이 늘지 않겠죠. 그러니까 늘 지금의 체중, 지금의 체형을 유지하는 몸이면 그게 건강한 몸 아닐까요?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